절대 꿀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과 연구팀이 12년간 32,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계신가요? 꿀단지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에 한 숟가락 크게 풀어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두부를 드신 직후에 꿀물을 마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천천히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드시는 순간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인 콩팥 필터에는 미세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듯이 콩팥 혈관벽에 침전물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 눈밑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에는 물을 3번, 4번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깊은 밤입니다. 남들은 다 달게 자는 시간에 우리만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합니다. 그 고단함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래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그 마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또래 모임에서 나만 병원 다닌다는 소리 듣기 싫으시잖아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으셨던 그 소박한 꿈,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실천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답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되살리는 황금 조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즘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시거나 소변에 거품이 보인다면 댓글로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상태를 확인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국의 대형 병원들에서 10년 이상 신장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 김민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바로 잘못된 건강 상식 때문에 오히려 병을 키워서 오시는 경우였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꿀에 대한 아주 치명적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의사들은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꿀 역시 그저 몸에 안 좋은 설탕물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위험하고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백설탕은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정제된 죽은 당분입니다. 하지만 진짜 천연꿀은 183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듬뿍 응축된 자연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꿀을 아주 귀하게 다루셨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우리 콩팥은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걸러내는 아주 미세한 거름망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이 거름망에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게 되죠. 이때 천연꿀 속에 살아 숨쉬는 풍부한 효소들은 마치 천연 세제처럼 우리 콩팥 거름망 사이사이에 낀 찌꺼기와 녹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콩팥을 다시 젊고 튼튼하게 만드는 아주 귀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드셨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꿀을 그저 달콤한 시럽처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콩팥 세포를 파괴하는 맹독으로 변합니다.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마셔야만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나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살리고 평안한 노후를 지켜줄 생명의 지식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 김민재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진짜 의학 정보만 엄선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 건강의 대명사로 불리는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노년층의 건강에 아주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훌륭한 두부가 꿀과 함께 만나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끔찍하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기 위해 따뜻한 두부 한 모를 드시고 나서 입가심이나 건강을 위해 꿀물을 바로 이어서 마시곤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부와 꿀을 동시에 드셨다가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지며 결국 콩팥이 망가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0살의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2명의 손주를 두신 분입니다. 이분은 의료계에 종사하셨던 만큼 평소 건강 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산책을 다니시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셨죠. 어느 날 이분은 주변 지인으로부터 아침에 두부를 먹고 꿀물을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다는 잘못된 소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그 길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와 비싼 토종꿀을 사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다고 하십니다. 피부에 윤기가 도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 드셨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비법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이 지날 무렵 몸에 아주 무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붓고 발목과 발등도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로 부어올랐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셔야 했고 소변에서는 끈적한 거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분은 그저 몸에 쌓인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 반응이겠지 하고 참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무력감에 쓰러지듯 병원을 찾으셨을 때 이분의 콩팥 기능은 정상인의 47%까지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힘겹게 회복 중이시지만 정말 아찔하고 안타까운 순간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하신 정성스러운 일이 오히려 콩팥을 망치는 독이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응고제 성분과 꿀의 만남이 바로 끔찍한 재앙의 원인입니다. 두부를 단단하게 굳히는 데 사용하는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과 살아있는 효소를 만나는 순간 매우 강력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면 침전물이라는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콩팥을 무참히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말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결합물은 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장 속에 쌓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한 강력하고 지독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넘어가면 사구체라는 미세한 콩팥 필터는 이 독을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비상가동을 하다 결국 과부하로 찢어지고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 의학적 연구 사례를 보면 이런 불용성 복합체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부패 가스를 만들어내고 이 가스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의 여과 기능을 완전히 방해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콩팥의 노화 속도를 2.7배 이상 무섭게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78%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꿀을 드셔야만 우리 몸의 정수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부와의 상극 조합에 참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어서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온도 조절 실패와 잘못된 음료와의 끔찍한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밤새 차가워진 몸을 미피기 위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듬뿍 타서 드십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고 하시죠. 혹은 달콤한 꿀물을 마신 직후에 잠을 확 깨기 위해 진한 커피를 한 잔 곁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아주 좋아 보이는 이 평범한 행동이 사실은 우리 콩팥 세포를 무참히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거대한 창고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60도 이상의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183가지 이상의 귀한 생명력 있는 효소들은 즉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영양분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꿀 속의 과당 성분이 높은 열을 만나면 하이드록시메틸 푸르푸랄이라는 강력한 독소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설탕이 새까맣게 타버리면 발암물질이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꿀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소로 변하는 것이죠. 이 독성 찌꺼기가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콩팥의 얇은 미세 혈관들은 끔찍한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꿀물을 마신 직후에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가해지는 두 번째 융단 폭격과 같습니다.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아주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콩팥이 꿀의 좋은 영양분을 천천히 흡수하고 해독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강제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콩팥의 사구체는 아주 섬세한 거름망인데 이렇게 강제로 펌프질을 하면 사구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얇은 혈관벽이 파열될 위험이 몹시 커지며 콩팥이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단백질이 새어나오는 단백뇨 증상, 즉 화장실에서 보시는 끈적하고 거품이 잔뜩 섞인 소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대구에 사시는 67살의 전직 초등학교 교사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당에서 합창단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30년간 아침마다 목을 푼다며 뜨거운 꿀물을 드시고 바로 진한 커피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 결과 건강검진에서 콩팥의 건강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비정상적으로 치솟았습니다.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경고였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물 온도를 40도 이하로 대폭 낮추고 커피와는 무조건 1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도록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검사에서 놀랍게도 1.1로 정상 회복되었습니다. 합창단에서 계속 노래할 수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꿀은 항상 손등에 닿았을 때 미지근한 40도 이하의 물에 타서 드셔야 하고 커피는 무조건 1시간 뒤에 드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댓글에 2번이라고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오늘부터 이 위험한 습관을 당장 고치겠다고 굳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조합은 바로 생마늘과 꿀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밭에서 나는 산삼이자 최고의 천연 항생제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늘을 꿀에 듬뿍 절여서 매일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마늘과 꿀은 각각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훌륭한 식재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방법과 순서가 잘못되면 우리 콩팥에는 그 어떤 맹독보다 무서운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마늘을 찌거나 익히는 안전한 과정 없이 아주 독한 생마늘을 그대로 꿀에 담가버리고 충분한 숙성 기간도 없이 성급하게 바로 드시는 행동입니다. 생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위장벽을 헐게 만들 정도로 심하게 자극하는 무서운 성질이 있습니다. 이 독한 알리신이 충분한 숙성과 중화 과정 없이 위장으로 곧바로 들어가면 위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몸은 불이 난 위장을 달래고 보호하기 위해 온몸의 혈액을 위장 쪽으로 급격히 집중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정작 콩팥으로 가야 할 맑은 혈류량이 순식간에 줄어들게 됩니다.
마실 물이 끊긴 식물처럼 콩팥은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메말라가고 결국 미세한 염증 수치가 치솟게 됩니다. 그 결과 콩팥의 건강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며 콩팥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광주에 사시는 70살의 주부 환자분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자식들에게 절대 짐이 되지 않겠다며 평소 식단과 걷기 운동 등 건강 관리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어느 날 주변 지인으로부터 마늘 꿀절임이 노년기 기력 회복과 콩팥의 최고라는 소문을 듣고 시장에서 가장 좋은 깐 생마늘을 사서 비싼 토종꿀에 듬뿍 담그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에 숙성되기를 기다리지 못하시고 불과 열흘 만에 뚜껑을 열어 매일 아침 공복에 크게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정말 끔찍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외출을 하려는데 신발이 아예 안 들어갈 정도로 발등과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고 밤에는 1시간 반 간격으로 소변 신호가 와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셔야 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을 때 이분의 콩팥 기능은 정상인의 43% 수준으로 뚝 떨어져 평생 기계에 의지해 투석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제 앞에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냐며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행히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5달 동안 제가 처방한 식단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덕분에 68%까지 기적적으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아찔하고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을 꿀에 절여서 안전하게 드시려면 반드시 마늘을 푹 쪄서 완전히 익힌 후에 담그시거나 생마늘을 사용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서늘한 곳에서 푹 숙성시켜야만 독성이 사라집니다. 숙성 기간이 턱없이 부족한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입에 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콩팥을 소리 없이 망치는 잘못된 민간 요법이 참 많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저 김민재가 여러분을 위해 엉터리 가짜 정보를 걸러내고 가장 정확하고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학 지식만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조합은 바로 우유와 꿀의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오지 않는 고요한 밤에 따뜻한 우유에 달콤한 꿀을 타서 드시면 불면증에 좋고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텔레비전이나 매체에서도 종종 그렇게 추천하곤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 콩팥을 피곤하게 만들고 서서히 병들게 하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우유 속에 듬뿍 들어있는 유당과 칼슘 성분은 꿀 속에 있는 특정한 유기산과 만나는 순간 우리 장에서 쉽게 흡수되지 않는 끈적하고 단단한 침전물 덩어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평소에 우유를 드시면 배가 우르르 끓고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유당불내증을 가진 우리 노년층에게 이 조합은 콩팥을 무참히 망치는 무서운 폭탄이 됩니다. 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결합물은 심한 설사와 끔찍한 복통을 유발하며 우리 몸속의 귀한 수분과 전해질을 단번에 몸 밖으로 쫙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수분이 급격히 고갈되면 우리 몸의 혈액은 잼처럼 아주 끈적해집니다. 결국 콩팥은 이 끈적하고 탁한 피를 억지로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의 엄청난 압력과 찢어질 듯한 고통을 묵묵히 견뎌야만 합니다. 만약 밤에 정따뜻하고 달콤한 음료가 생각나신다면 동물성 우유 대신 식물성 두유를 미지근하게 데워 꿀을 아주 조금만 타서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 5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밤늦은 시간에 꿀을 드시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8시 이후에 출출하다거나 잠이 안 온다며 달콤한 꿀물을 습관적으로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밤은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이 낮 동안의 고된 여가 노동을 마치고 달콤한 휴식과 세포 재생 모드에 들어가는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기 직전에 꿀물을 드시는 것은 꿀 속의 풍부한 과당을 분해하고 처리하기 위해 곤히 잠든 콩팥을 강제로 비참하게 깨워 밤새도록 가혹한 야근을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쉬지 못하고 억지로 혹사당한 콩팥은 비명을 지르며 다음날 아침 여러분의 눈꺼풀과 손발을 퉁퉁 붓게 만듭니다.
게다가 야간에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평소보다 1.8배나 껑충 뛰어올라 깊은 수면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노년의 삶의 질을 뚝 떨어뜨립니다. 우리 콩팥을 살리고 꿀의 효능을 온전히 흡수하는 꿀물 섭취의 황금 시간대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볍게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신 뒤 30분이 지났을 때나 콩팥이 가장 활발하게 일하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완벽합니다. 이때가 우리 콩팥이 가장 활기차게 활동하며 꿀의 좋은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쏙쏙 흡수하는 생명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콩팥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절대 꿀을 드시지 마시기를 신장내과 의사로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제 7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몸에 좋은 귀한 보약이라도 사람의 체질과 질환에 따라서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콩팥 건강이 이미 심각하게 쇠약해진 분이라면 제 생명과 직결된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꿀을 드실 때 절대적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4가지 대상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첫 번째 그룹은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거나 이미 기계에 의지해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입니다. 콩팥이 완전히 망가졌을 때 칼륨 성분은 콩팥에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천연꿀에는 이 칼륨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여과 기능을 멈춘 콩팥의 칼륨은 그야말로 맹독이 됩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무서운 고칼륨 혈증을 유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 근육에 치명타를 가해 돌연 심장마비나 전신근육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급하고 아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증 신장 질환자는 꿀물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깊이 상의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랜 기간 당뇨병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들입니다. 천연꿀이 백설탕보다 낫다고들 하지만 꿀의 본질 역시 결국에는 당분입니다. 꿀 속에 든 과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혈당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급격한 혈당 변동은 사구체 혈관을 잔인하게 찢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러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이 꿀물을 꼭 마시고 싶다면 식사 직후를 엄격히 피하고 식간에 아주 연하게 타서 마셔야 합니다. 하루 섭취하는 꿀의 양을 단 한 숟가락 이하로 엄격하게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평소 꽃가루 알레르기를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꿀은 벌이 자연의 꽃가루를 모아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 무심코 마시면 온몸에 붉은 발진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호흡 곤란을 유발하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한 알레르기 반응은 전신에 염증을 일으켜 콩팥에 약해진 면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입술이나 손등에 아주 적은 양을 살짝 발라보고 안전한지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 그룹은 사랑하는 손주를 돌보시는 조부모님들께서 반드시 가슴 깊이 기억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태어난 지 1세 미만의 아주 어린 영아에게는 꿀을 먹이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꿀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은 어른의 위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아직 장과 신장 기능이 미숙하고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는 전신 근육 마비를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소가 됩니다. 우리 귀한 손주들을 위해 부디 이 점을 잊지 말고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절망적이고 무서운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이미 겹겹이 쌓인 끔찍한 독소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 건강의 핵심은 바로 혈액의 맑음과 적정한 산도 유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콩팥은 이것을 중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억지로 소모하며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꿀과 함께 완벽한 시너지를 내어 우리 콩팥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첫 번째 기적의 황금 조합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빵이나 커피에 뿌려 먹는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피 속의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은 좁아지고
막힌 혈관을 넓게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여 콩팥 사구체의 여과 압력을 아주 부드럽게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꿀 속에 살아 숨쉬는 효소가 계피의 유효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튼튼한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만남은 콩팥 세포를 방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당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하셔야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흔히 파는 저렴한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너무 높아서 장기간 복용하시면 오히려 간과 콩팥을 망치는 심각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손등에 닿았을 때 미지근한 40도 이하의 물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과 실론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이 귀한 생명수는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아침 공복에 드시면 가장 완벽합니다. 두 번째로 콩팥을 살리는 황금 조합은 바로 신선한 레몬과 꿀입니다. 레몬은 강력한 구연산을 듬뿍 머금고 있는데 이 구연산은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단단한 돌을 녹여내는 최고의 천연약입니다. 콩팥 결석은 콩팥에 딱딱한 돌멩이가 생기는 무서운 질환인데 한번 생기면 응급실에 실려갈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콩팥 기능을 급격히 망가뜨립니다. 실제로 하루에 신선한 레몬즙 30ml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콩팥 결석 발생률이 52%나 크게 감소했다는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꿀과 레몬이 만나면 꿀의 부드러운 항균 효과와 레몬의 강력한 해독 효과가 하나로 완벽하게 합쳐집니다. 이것은 콩팥 속에 쌓인 독소와 단단한 칼슘 찌꺼기를 부드럽게 녹여 몸 밖으로 안전하게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합니다. 레몬이 거품이 잘 나는 천연 세제라면 꿀은 콩팥을 상처 없이 달래주는 훌륭한 윤활유입니다. 레몬 꿀물 레시피도 아주 간단합니다.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과 신선한 레몬즙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서 화요일과 목요일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됩니다. 다만 평소 위가 약해서 신맛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레몬의 양을 절반으로 뚝 줄여서 안전하게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황금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생강과 꿀의 만남입니다. 생강 속에 듬뿍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은 꽉 막힌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촉진하고 몸 곳곳의 무서운 염증을 억제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에 150리터라는 엄청난 양의 혈액을 쉴 새 없이 걸러냅니다. 만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피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이 고된 여과 작업이 불가능해져 콩팥이 결국 병들고 맙니다. 생강은 좁아진 혈관을 뚫어주고 피를 맑게 돌게 하여 콩팥이 제 기능을 온전히 다하도록 돕습니다. 유명 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콩팥 건강지표인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1.7%나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생강의 독한 매운맛은 부드럽게 중화되고 꿀에 살아있는 효소가 생강의 유효 성분을 콩팥 깊숙한 곳까지 안전하게 운반해줍니다. 생강 꿀물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생강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로 잘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5분간 충분히 우려내십시오. 물 온도가 40도 이하로 알맞게 식으면 천연꿀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이 생강 꿀물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면 콩팥에 쌓인 피로를 푸는데 가장 완벽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일주일 황금 로테이션 식단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계피 꿀물을 드십시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콩팥 속 독소와 결석을 청소하는 레몬 꿀물을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돕는 생강 꿀물로 일주일을 건강하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러 다니실 필요 없이 부엌에 있는 평범한 재료만으로 콩팥을 되살리는 완벽한 회복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황금 레시피를 실천하여 기적을 만드신 분의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의 전직 미용사 환자분이셨습니다.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63%로 심각하게 떨어져 큰 절망에 빠지셨죠.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콩팥을 망치는 꿀의 5가지 상극 조합을 철저하게 피하시고 이 3가지 꿀물 로테이션을 1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이분의 콩팥 기능은 78%까지 기적처럼 놀랍게 회복되었습니다. 최근에 이분께서 손주의 결혼식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했다며 눈물 섞인 감사 인사를 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하고 긴 건강 여정의 마지막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깊게 나눈 내용들을 통해 꿀이 단순한 단맛을 내는 평범한 간식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었을 때 우리 콩팥을 살리는 아주 귀한 생명수가 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끔찍한 조합이 있었습니다. 첫째, 두부와 꿀은 장에서 돌처럼 굳어버리니 반드시 2시간에서 3시간의 간격을 철저히 두고 드셔야 합니다. 둘째, 꿀물 온도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40도 이하로 맞추시고 콩팥이 쉴 수 있도록 커피와는 1시간 이상 넉넉한 간격을 두십시오. 셋째, 콩팥을 잔인하게 공격하는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입에 대지 마시고 반드시 푹 익히거나 6개월 이상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켜야 합니다. 넷째, 평소 우유를 드시고 배가 아프시다면 콩팥에 엄청난 무리를 주는 우유와 꿀 조합을 피하십시오. 다섯째, 콩팥이 밤새 푹 쉴 수 있도록 저녁 8시 이후에는 꿀 섭취를 단호하게 멈추셔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살려내는 3가지 기적의 황금 레시피도 꼭 기억하십시오. 좁아진 혈관을 시원하게 넓혀주는 계피 꿀물, 콩팥 속 독소와 단단한 결석을 부드럽게 청소하는 레몬 꿀물, 그리고 혈액순환을 강력하게 돕는 생강 꿀물입니다. 이 3가지를 일주일 동안 지혜롭게 번갈아 가며 챙겨 드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몰라보게 튼튼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은 우리가 깊게 잠든 고요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가장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부디 오늘부터 주방에서 물의 온도를 알맞게 맞추고 꿀 한 숟가락을 정성껏 녹여 드시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 30년을 튼튼하게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의학 정보를 부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에게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님을 춥고 외로운 투석 기계에서 구해낼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신장내과 전문의 김민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주치의가 되어 정직하고 바른 정보만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